시청자를 거의 원숭이 수준으로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된 건지 이걸 설명을 해보란 말입니다. 가장 추잡하고 가장 분노가 끓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신하고 실력 있는 참가자, 출연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실력자와 공정한 심사가 그렇게 만났을 때 대중들은 그 오디션에 대해서, 그 경연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실력자들이 보여주는 그 무대에서, 그 연출에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고 높은 시청률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그 목요일 미스트롯 시즌 3에 3회차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이제 올 하트 이 미션을 수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경연을 했고, 또 하지만 상당수 출연자들은 이 통편집되는 그런 또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분들, 또 떨어지신 분들 이 명함이 갈렸는데요. 모두 46분이 올라가고 26분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뭐 경연이고 오디션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 납득이 가지 않는 심사의 어떤 의혹,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는 이런 그 의문과 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어그로를 끌려고 짜고 친 증거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불합리한 그 결과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탈락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응원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예, 저도 뭐 응원하던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 벨리 댄서 하시는 분 한번 보지도 못했고 안타깝고요. 그 밖에도 많은 실력자들 중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분을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채윤 씨입니다. 채윤 씨. 예, 채윤 씨는 반지라는 노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무대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예. 이번 그 미스트롯 시즌 3는요 1라운드부터 데스매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스매치라는 거는 죽음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명암이 분명한 그런 경연을 데스매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의 데스매치는 하트만 받으면, 올 하트만 받으면 다 올라갑니다.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트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은 올라갑니다. 이거는 데스매치가 맞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상대보다 점수가 낮았던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부활을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올 하트만 올라가던 시스템보다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난, 더욱 느슨해진 경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합을 마치 1라운드부터 데스매치 도입 이래가지고 정말 뭐 1라운드부터 살 떨리는 그런 경연이 되겠구나 라고 광고를 해대면서 시청자들에게 어그로를 끌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모라트도 올라가고 경합에서 점수 높으면 올라가고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그 데스매치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분들한테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윤 씨는요, 12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13개가 올 하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개의 하트를 받지 못했어요. 네. 박하린 씨가 하트를 안 눌러가지고 안 누른 건지 못 누른 건지, 예, 어쨌거나 12개의 하트만 받고 다음 라운드에 바로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경연했던 그 상대는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배아연 씨 지금 그 1라운드 진을 했죠. 그럼 거의 최고의 실력자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니만큼 채윤 씨도 안타깝게 올하트를 못했지만 서운함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채윤 씨가 만약 구제받아서 올라간다면 그 구제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예비군 중에서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상대가 너무 또 강력한 상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채윤 씨도 부족함 없는 무대를 보였음에도 아쉬운 하트 1개 실패로 올하트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리 소문 없는 탈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윤 씨는 12개의 하트를 받고 탈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종 방출이 되었습니다. 예, 최종 탈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11개, 12개, 10개 이런 하트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올라가신 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쇼킹한 그 무대를 보여주어가지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양송이 씨. 이분이 12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티키타카 은가은 씨 노래였던 걸로 아는데, 이거를 이 헬스, 바디빌딩,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줬고, 아쉽게도 이 장윤정 씨가 또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트를 끝까지 안 누르더라고요. 예,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여기서는 접고, 그 최종 12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송이 씨는 진출했습니다. 올하트가 아니었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양송이 씨뿐이 아닙니다. 수빙수 씨 같은 경우는요, 경연에서 김예은 씨였던가요? 수빙수 씨가 자갈치 아지매를 불렀는데 함께 경연했던 분과 동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최종 투표에서도 정말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어쨌거나 떨어졌어요. 예, 하트도 12개였고 마지막 두 번째 2차 투표에서도 떨어져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제를 받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소연 씨, 선 넘은 김소연 씨가 두 분이었는데, 이분은 탈북을 하셔가지고 자유대안의 품에 안기신 분입니다. 이 김소연 씨 같은 경우는 11하트를 받았습니다. 채윤 씨보다도 1개가 더 모자라는 하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상대하고 경합해서 이겼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룰 자체가 상대와의 경합에서 이기면 올라가는 거니까 이 경우는 이해가 되죠. 다만 최종 하트 수는 11개였다는 거. 자, 그리고 양서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11개의 하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보다 높은 하트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다음 라운드로. 자, 그리고 조수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빈 씨는 무려 10개의 하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보다 높은 하트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자, 하트 숫자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룰 자체가 상대하고 경합을 해서 많은 하트를 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룰이었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복불복, 실력보다는 운이 작용하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 심사는 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윤서령 씨가 나오는데요. 자, 윤서령 씨는 11개의 하트를 받습니다. 예. 나영 씨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사랑님을 열창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음정이 불안정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11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예. 윤서령 씨 뭐 외모도 빼어나시고 무대에서 그 굉장히 좀 끼도 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잘 다듬으면 충분히 이 트로트 쪽에서 대형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경연에서는 11개의 하트를 받고 떨어졌어요. 상대였던 나영 씨가 올하트를 받은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다면 올하트를 받은 상대한테도 졌고 또 본인도 11개의 하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채연 씨 말씀드렸죠. 채연 씨는 상대에게 졌습니다. 올하트를 받은 상대에게. 그런데 채연 씨는 12개의 하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윤서령 씨는 상대에게도 지고 11개의 하트를 받았는데 최종 합격을 하고, 채윤 씨는 상대에게 졌지만 12개의 하트를 받았는데 탈락을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된 건지 이걸 설명을 해보란 말입니다. 뭐 당연히 설명이 안 되겠죠. 예.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채윤 씨가 얼마나 억울하고 참 화가 날지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트를 누르는 경연이기 때문에, 하트를 누르는 채점이기 때문에 하트 누르는 데만 이분들이 신경을 쓰지 실제로 이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이런 비교 평가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최종 추가 합격자를 뽑는 장면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마스터들끼리 막 그 수근수근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의견 나누고 의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굉장히 뭐 진지한 것 같고 공정한 것 같죠.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추잡하고 가장 분노가 끓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경연대회에서 심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장르가 다르고 대회의 성격이 다릅니다만 여러 행사에서 여러 대회에서 경연에서 심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에다가 줄 하나만 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들이 받아서 들고 있는 그 종이에 보면은 프로필들이 있어요. 참가자들에 대한 프로필. 예. 누구고 공목은 뭐로 나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면은 이거 보면서 누가 나왔네. 이 친구가 이 곡을 부르네. 예. 거기다 줄만 하나 더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줄친 옆에다가 점수 매기면 돼요. 하트는 누르고 또는 하트는 안 누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100점이면 100점, 80점이면 80점, 93점이면 93점 점수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올하트를 받은 사람들은 올라갈 거고, 올하트 안 받은 사람 중에서 하트수 높은 사람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후보들 중에서 최종 올리는 거는 어떻게? 그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다 회수해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경연자들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 합산해서 평균 내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 줬던 그런 마스터 점수는 빼고 나머지 점수, 예? 합산해서 평균 내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 순으로 올라가면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의논하고 얘기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채점은 누가 한 겁니까? 마스터들이 한 거죠.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마스터라면은 공평하고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그맨이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예? 작곡가가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어쨌든 마스터석에 앉았으면 동일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음악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은 빼든지 자기들이 마스터로 선정했다면은 동일한 그런 채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점만 하면 돼요.
각각 참가자들에 대해서 하트를 누르고 안 누르고를 떠나서 채점만 하면 됩니다. 점수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점수의 합산으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올라간 사람을 가릴 수도 있고 또 그 점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 합계 점수 같은 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재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누가 몇 점을 줬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볼펜으로 줄 하나만 그으면 되는데 볼펜이 없나요? 종이가 모자랍니까? 그래서 이런 그 채윤 씨 같은 안타까운 정말 화가 나는 납득이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런 탈락자가 나오고 또 합격자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양 씨 같은 경우 올 하트를 받고 올라갔지만 이분은 팀 미션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트 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래 한 곡을 그 한 곡조차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 겁니다. 팀 미션에서 나오지 않았냐고요? 그 팀 미션에서 자기가 소화하는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최종 4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 분이 이 중도 하차를 해가지고 셋이서 경합을 했습니다. 그 경연에서 본인이 맡은 파트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곡 선곡도 아닐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파트일 수도 없을 겁니다. 서로 의논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퍼포먼스 내야 되니까. 오로지 가수로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무대, 자기가 준비한 곡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당당하게 올 하트로 통과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무대는 통편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작 팀 미션에서는 탈락해버립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경연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최양 씨가 올 하트를 받았어도 너무 많은 분량을 보여주기에는 회차가 늘어나는 그런 단점을, 지루해지는 단점을 피하려고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편집이 됐다. 예. 그런데 팀 미션에 올라갔더니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양 씨 무대는 못 보여준 거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타임라인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의 녹화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1라운드 올 하트 미션, 마스터 미션 진행을 하죠. 자, 여기서 최양 씨는 올 하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올 하트 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다음 라운드 진출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보여주니까 여기서 좀 자르자. 그래서 최양 씨는 안타깝지만 그 다음 라운드 진출했으니까 다음 라운드 때 잘 보여주면 되니까 여기서 편집을 하자. 편집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팀 미션에서 탈락을 했죠. 최양 씨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야, 최양은 아까 여기서도 통편집했는데 팀 미션에서도 탈락했어. 그럼 어쩌지? 어쩌긴요. 다시 편집하면 되죠. 그러면 최양 씨 다시 편집해가지고 올 하트 받는 거 넣어주고 탈락자 한 명분 빼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여러분, 이 방송 편집은요, 녹화는 한 달 전에 됐지만 방송 편집은 방송하는 날, 다시 말해서 지난 목요일 오전까지만 다시 편집해도 방송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방송하기 10분 전에도 편집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방송하는 중에도 편집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다 됩니다. 그런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다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이미 다 경연이 끝났기 때문에 최양 씨가 올 하트를 받았지만 팀 미션에서 떨어진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배려해서 최양 씨는 올 하트 받는 그 동무대만이라도 제대로 방송 나가게끔 그렇게 편집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최양 씨는 그렇게 밉보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자, 똑같은 상경부에 있던 김소연 씨 같은 경우
팀 미션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연 씨는 마스터 미션, 오라트 미션 1라운드에서 자기 노래 한 곡 다 보여주고 거기다가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사연까지도 구구절절히 다 방송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동정과 또 응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똑같은 케이스인데 최양 씨는 통편집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김소연 씨는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탈락이 됩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연출자, PD, 작가, 방송국에 뭐라도 하나 잘못 보이면은 이런 통편집을 당하는 거 아닌지, 누군가 좀 밀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차별화된 연출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시청자들이 공정함이나 투명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앞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의 성공의 키는 무엇이냐? 바로 실력과 참신함을 겸비한 출연자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시즌 3에도 많은 실력자분들이 참가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물론 다 보지 못한 분들도 많았지만 보여주신 분들만 해도 상당한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부터 심사와 진행되는 연출과 시스템은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트롯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운영, 문제 있는 연출,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요, 미련하고 멍청해서가 아니고 뭔가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남은 경연의 연출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뒷받침되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를 바라고, 만약 다음 시리즈를 또 생각하고 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그 불합리한 부분들은 노출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변화를 꾀해야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스트롯 시즌 3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엉터리인지 여러분들을 확실히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들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